지금 업비트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새 업비트에서 수조 원어치의 XRP가 갑자기 사라졌다면 믿으시겠나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물량의 코인이 업비트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뜻인 건데, 불과 2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리플 XRP가 2달 만에 580% 폭등하기 직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때랑 같은 전조 증상이 나타난 건지, 이번에 다시 한번 통할지 여기서 궁금해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놓치고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단순하게 코인이 많이 이동했다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어디로 이동했는지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XRP가 전부 개인 지갑, 그러니까 콜드 월렛으로 들어갔더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물량을 당분간 안 판다는 뜻이기 때문에 코인이 거래소에 있으면 언제든지 팔 수 있겠죠. 콜드 월렛에 넣어두면 다시 거래소로 이체하기 전까지는 즉각적인 매도 자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결국에 시장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줄어들 거고, 이 점이 정말 중요한데도 이 보통 투자자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XRP 가격 그래프만 보느라고 이런 신호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업비트에서 딱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2024년 말로 돌아가 볼까요? XRP 가격이 1년 넘게 0.5달러, 약 600원 정도에서 지지부진하게 머물러 있어가지고 다들 여기서 질려하던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코인 망하는 거 아니냐, 리또 속이다, 이럴 정도로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었죠. 근데 2024년 11월부터 XRP가 꿈틀거리더니 믿기 힘든 폭등이 시작됐었고, 2달도 안 돼서 가격이 0.5달러에서 거의 3.6달러까지 상승을 한 건데요. 불과 2달 만에 580% 넘게 뛰었다 보니까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실제로 그 당시 몇 가지 굵직한 호재들이 겹쳐 나왔어요. 먼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후보가 당선될 거란 기대감이 있었고요. 리플을 괴롭히던 SEC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사임할 거란 소식도 들렸고요. 결정적으로 2025년 5월 SEC가 리플 소송 항소를 포기하면서 증권이 아니다라는 법적 확신을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몇 년간 XRP 머리 위를 짓누르던 규제 불확실성이 일거에 해소가 됐었죠. 이렇게 호재 뉴스가 나오면 가격이 상승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XRP가 2달 만에 6배 뛸 정도로 폭발적으로 상승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시장에 풀려있는 XRP 물량 자체가 크게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2024년 폭등 직전 이 거래소들에 쌓여 있었던 XRP 코인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업비트에서는 그 현상이 두드러졌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래들이 가격이 쌀 때 XRP를 잔뜩 모아서 업비트 같은 거래소에서 자기 개인 지갑으로 빼돌린 거죠.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뉴스에 바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온체인 데이터를 되짚어보고서야 그때 이미 조용히 물량을 모으고 있었네,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된 거고, 거래소에서 XRP 물량이 싹 빠져나가니까 정작 호재가 터져서 사람들이 달려들 때 매도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조금만 사자세가 붙어도요, 호가창이 텅텅 비어있다 보니까 가격이 하늘로 튀어오를 수밖에 없었겠죠. 이해되실 거예요. 이 폭등 직전에 이미 불쏘시기가 마련되어 있었던 셈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의 현재 상황을 보실까요? 정말 소름 돋을 만큼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2025년 내내 XRP 가격은 정말 지루할 정도로 움직임이 없어서 시장 투자자들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 12월 중순부터 심상치 않은 변화가 감지가 됐어요. 대한민국 업비트에서 XRP 출금, 즉 내 코인을 거래소에서 빼가는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평소에 하루에 몇 건 되지도 않던 것들이 2025년 12월부터 하루 3,000건이 넘게 찍혔고요. 그리고 올해 1월에는 결국에 하루 3,200건까지 폭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3,200건이라면 그날 3,200개의 서로 다른 지갑으로 XRP가 옮겨졌다는 뜻인데 정말 엄청난 상황이죠. 갑자기 수천 명이 일단 내 XRP 내가 지갑에 보관해야지 이러면서 거래소에서 싹 빼간 겁니다.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거래소들에서 무려 1조 원어치 XRP가 한꺼번에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3월 초 이틀 동안에는 1억 개 이상의 XRP를 들고 있던 큰 손고래들이 추가로 13억 개나 되는 XRP를 더 사들였어요. 한쪽에서 개미들이 겁나서 던지는 물량들, 다른 한쪽에서는 고래들이 전부 다 싸게 받아냈다는 얘기겠죠. 온체인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합니다. 지금 스마트 머니들, 고래들은 개미들이 던질 만큼 던졌나 보자, 이제는 우리 차례다 이러면서 바닥에서 물량들 긁어 모아가지고 현재 자기 콜드 월렛들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유통되는 XRP의 약 60%는 매입 단가가 현재 가격보다 높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많은 소액들이 아직까지 본전도 못 찾고 물려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불안해서 에라 모르겠다 팔자 이런 분들도 많았을 거고, 근데 바로 그 순간에 고래들은 그래 덕분에 싸게 잘 샀다 이러면서 그 물량들 죄다 받아가지고 자기 지갑으로 빼버린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슬슬 느낌이 오시나요? 그래서 최근에 가격은 조용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특히 궁금한 게 있었을 겁니다. 왜 하필 한국 업비트인지, 이 전 세계 거래소가 한두 개가 아닌데 바이낸스, 코인베이스도 있는데
왜 우리 업비트 숫자에 주목하고 있는지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XRP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엄청나거든요. 실제로 3월 17일 시장이 살짝 반등할 조짐을 보였을 때 한국 최대 거래소 업비트의 하루 거래량이 전날보다 81% 폭증해서 3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날 전 세계 모든 거래소 중에 거래량 1위가 업비트였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중에서 XRP의 비중인데요. 보통 거래량 많으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제일 많이 거래될 것 같겠지만 그날 업비트에서는 거래량의 18%가 XRP였습니다. 업비트 전체 거래의 5분의 1 가까이가 XRP였다는 뜻이겠죠. 이미 한국 사람들이 XRP를 얼마나 열심히 사고 파는지 감이 오실 거고, 작년 7월 당시 XRP 가격이 고점 찍었을 때 업비트에서 하루에 1.6조 원어치 XRP가 거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투자자들은 XRP에 열광적이고요. 거래 규모 자체도 남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업비트가 들고 있는 XRP 물량이 전 세계 어느 거래소보다도 많습니다. 바이낸스가 세계 최대 거래소지만 XRP만 놓고 보면 얘기가 달라요. 업비트 콜드월렛에 보관 중인 XRP 양이 바이낸스의 2.5배고요. 돈으로 환산했을 때 업비트 금고에 약 180억 달러, 하나로 23조 원 이상의 XRP가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업비트가 보유한 비트코인 평가액에 거의 맞먹고요. 이더리움 보유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업비트 혼자서도 전 세계 XRP 유통량의 상당 부분을 움켜쥐고 있는 셈이겠죠. 실제 조사에 따랐을 때 전 세계 상위 4대 거래소, 업비트, 바이낸스, 비썸, 업홀드까지도 전부 합쳤을 때 거래소 예치 물량의 80%를 통제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한국 거래소들의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해요. 이렇게 기형적인 유동성 집중 현상을 이끄는 세력이 누구냐? 다름 아닌 한국의 40, 50대 개인분들입니다. 이분들을 가리켜서 해외에서는 농담처럼 김치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2020년대 들어가지고 주식 투자로 재미 못 본 분들, 다시 가상자산 시장으로 많이 돌아왔었는데, 워낙에 2017년 그리고 2018년 이 큰 상승장을 경험했던 세대라서 익숙한 XRP 같은 알트에 과감하게 자금을 몰아넣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우리 특성상 외환 통제가 엄격해가지고 해외로 돈 빼기가 어렵다 보니까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지는 현상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죠. 국내 투자자들이 열광해서 막 사들이면 국내 XRP 가격이 글로벌 가격보다 5%, 10% 이렇게 비싸지곤 합니다. 그러면은 그 차익을 노리고 해외 자금이 들어와요. 외국 트레이더들이 한국이 더 비싸? 그럼 외국 거래소 싸게 사가지고 한국에 보내서 팔자. 이렇게 따라붙는다는 거고, 이렇게 한국발 매수세가 글로벌 시세를 끌어올리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몇 번 반복됐습니다. 작은 꼬리가 몸통을 뒤흔든다는 이런 말들, 딱 이런 경우고요. 그러니까 업비트 데이터는 그야말로 전 세계 XRP 시장의 선행 지표나 다름없겠습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드렸으니까 지금 상황을 한번 종합해 볼게요. 한국 업비트의 고래들이 자신들의 XRP 물량들 대거 거래소에서 빼서 꽁꽁 묶어뒀다. 이건 앞으로 이거 안 팔고 묻어두겠다는 의지로 읽힐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 즉시 나올 수 있는 물량을 인위적으로 줄여버린 거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커다란 호재 하나라도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팔 사람들은 없고 살 사람만 넘치는 상황들, 상상만 해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바로 이런 가능성들 때문에 요즘 이 온체인 움직임에 사람들이 열광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글로벌 거래소 전체 XRP 잔고가 1년 전에 비해서 반토막도 넘게 줄어들었어요. 2025년 초 이 모든 거래소 합쳐가지고 40억 개 가까운 XRP가 있었는데 지금은 약 15억 개에서 17억 개 수준에 불과합니다. 1년 사이 57% 감소했다라고 해요. 2018년 불장 끝나고 폭락장일 때 이후로 가장 적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팔려고 내놓을 수 있는 XRP 물량들 그만큼 없다라는 뜻이고, 만약에 어떤 큰 손이 팔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은 또 반대로 자기 지갑에 있던 코인을 거래소로 막 보내고 있어야지 자연스러운 거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보는 방향성은 우리가 오히려 전부 거래소 밖으로 나가는 쪽입니다. 들어오는 건 거의 없고요. 이렇다면 이건 누가 봐도 팔기보다는 모으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지금까지는 합리적이겠죠. 과거 사례 하나 더 짚어볼까요? 지난 2021년 말 그리고 2022년, 2023년 초까지 업비트 고래들이 조용히 XRP를 축적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온체인 데이터를 보니까 거래소의 XRP 잔액이 눈에 띄게 줄었었고, 그 직후에 XRP 가격이 놀랍도록 크게 뛰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물량 잠그고 또 그 이후에 가격 급등 패턴들 XRP 역사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되었어요. 물론 매번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요. 큰 손들은 보통 남들이 모를 때 미리 움직이고요. 또 대중들은 나중에 따라붙어서 이 상승 랠리가 완성된다는 흐름들이 종종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런 법은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 나타나는 신호들, 예산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피트 호가창 어떻습니까? 고래들이 물량 싹 빼버려가지고 매도 물량이 매우 얇아진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개인들의 자금이 밀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확 올라가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을 할 거예요. 5%, 10% 계속해서 치솟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글로벌 트레이더들이 한국이 더 비싸네? 그럼 우리도 해외에서 XRP 사서 한국으로 보내 팔자 이러면서 따라붙겠죠. 그럼 해외 거래소들에서도 덩달아 XRP 매수세가 붙을 거고 결국에 두 번째 상승 파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1차 파동은 미국 기관돈, 2차 파동은 한국발 포모 개인돈, 이 두 개의 엔진이 맞물리면은 상승 탄력이 얼마나 커질지 가늠이 되시나요? 2024년 XRP가 단기간에 580% 상승을 했던 것처럼 여기에 버금가는 초강력 랠리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환경들이 조성되는 겁니다. 제가 또 580% 오른다 이렇게 단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정도 급격한 상승도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 업비트에서 시작된 XRP 대규모 이동들은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스마트머니의 의도적인 장기 보유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래들은 거래소의 유통 물량을 틀어막아서 마치 마른 들판에 장작 쌓아놓듯이 폭등의 불쏘시개를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규제 명확화 같은 호재랑 기관 자금들, 그리고 한국 개인들의 포목까지도 겹쳐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감이 오시나요? 물론 투자에는 늘 변수가 있겠지만 현재 판을 보시면 역사적인 랠리에 전조로 읽힐 만한 요소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 투자 시장이라는 게 생각보다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있고 이 시기쯤에 상승했으면 좋겠다 기대감이 있겠지만 이 시장은 그런 개인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움직인다는 사실, 특히 내가 자금을 써야 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거나 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이런 상황들일수록 이상하게 시장은 더 안 좋아지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고 나면요, 그 이후에 시장이 좋아지는 상황들도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 시장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시장 자금의 성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무리해서 끌어온 자금들, 당장 써야 하는 자금들,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생활비 같은 이런 돈들을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한 돈을 쓰면 어쩔 수 없이 멘탈이 박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게 되신다. 결국에 계획보다는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실 거고요. 그 결과 자체가 좋지 않게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반대로 내가 당장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 자금으로 시장에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이 상황 자체가 달라집니다.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조금 더 차분하게 바라볼 수가 있고요. 계획했던 대응을 유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고요. 결국에 투자 시장에서는 얼마를 투자하느냐보다도 어떤 상태의 자금으로 투자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사실. 여유 있는 자금으로 접근하셔야 시장의 변동성을 버틸 수가 있고 또 그 안에서 기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리한 자금들, 감당 어려운 자금들 이런 걸 활용한 매매는 최대한 피하시고 내가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심리에서 투자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투자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